백신이 주는 효과를 먼저 보시자면은 우리 몸을 바이러스에 한번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일에서 3일 정도 후면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단기적 안전성은 확인되었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의 부분도 빠짐없이 체크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이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백신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백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이철우라고 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1997년 최초로 본부를 한국에 둔 국제기구로 백신 그리고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여러 가지 소외성 열대질환에 대한 백신들 개발을 참여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백신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입니다. 현재 건강한 대상자들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 그리고 2상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면역완성 평가라는 부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레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과도 같은 이런 백신들의 개발 또는 보급과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도입되는 속도에 맞춰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예방접종률을 따져본다면은 3월 15일 기준으로 약 한 80% 가까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는 80%가 넘게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과를 보고 있고 1차 대응 요원이나 코로나19 병원 의료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거보다는 다소 낮으나 금방 쫓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신이 주는 효과를 먼저 보시자면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예방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득이 있고 실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정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더 좋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수행된 나라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대상자들도 약간씩 상이합니다. 이런 연구 디자인 자체가 좀씩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일 좋은 백신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백신입니다. 그만큼 빨리 맞으시는 것들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말 짧은 1년 미만으로 백신을 개발하였고 현재 빠른 속도로 다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백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새로운 백신이지만 어떤 그 기술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기술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불려지는 mRNA 백신이나 또는 바이러스 운반체 백신들도 사실 예전부터 계속은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연구의 어떤 성과들이 다 집중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백신, 의약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거의 70%, 80%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백신 자주권도 많이 향상되었고 이렇게 짧은 사이에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양질의 GMP 시설에 공장들을 많이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여건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K-방역뿐만이 아니라 K-백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은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의약품을 백신 후보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이지 아직 백신이 된 물질은 아닙니다. 임상시험 1상, 2상, 3상에서는 연구 참여 대상자분들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큰 취지에 동참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헌신적인 임상시험의 참여였습니다. 백신 사용이 허가된 이런 제품들은 식약처의 3중 전문가 자문회의, 질병관리청의 권고 등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깐깐한 검증을 마친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승인받은 백신들 모두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의 승인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승인 등을 다 받은 제품들입니다. 안전성과 효능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들은 다 같은 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순번에 맞게끔 접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전에는 예진이나 문진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예전에 특정 약품이나 특정 백신 이런 거에 대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문진과 예진 씨의 이 사실을 알리고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접종 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상 반응의 관찰이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받으신 곳에서 머무시면서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들을 좀 관찰하고, 귀가하신 후에도 약 2일에서 3일 정도는 이런 반응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만약 나타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면역 반응이라 함은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 백신 물질에 의해서 유도되는 반응들입니다. 건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면역 반응들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근육통 등도 젊은 분들한테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자나 아니면 기저질환 분들도 더더욱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더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께서는 가족들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2, 3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상 반응을 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전부터 백신 예방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 반응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우리나라에 좀 잘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코로나19에 사실 적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대한 이상 반응 평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많은 부작용 신고 절차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춰왔던 체계들을 단순히 코로나19 접종에 좀 확대한 것이지 그 없던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이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이 계획을 보면 1분기 때는 백신 접종의 워밍업이었다면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점이 왔을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백신의 신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셔야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능 중에 하나로 무증상 감염을 감소시키고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비루어 봤을 때 예방접종이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순번이 돌아오셨을 때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